립스틱에서 쇼트까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경제 이야기. 감정경제학 조원경 제7강 신뢰감이 만드는 후광효과의 진실. 주관과 객관을 분리할 시간. 후광효과와 콩깍지. 어떤 사람의 한 가지 장점이 마음에 들면 다른 모든 것도 좋아 보이기 마련이다. 이후 그 사람의 실체를 알고 속았다고 생각해보았자 이미 늦었다. 과장된 감정이 부르는 후광효과의 일로 이펙트는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표현은 사랑하면 상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좋게만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콩깍지는 콩을 털어내고 남은 껍질이다. 콩껍질이 눈에 씌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후회가 물밀듯 들고 막대한 손해가 그제서야 보인다. 범죄 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많은 범죄자들이 후회하면서 하는 말은 그때 눈에 뭐가 씌었나 봐요다. 당시의 이성마비나 착각을 시인하는 것이다. 후광이라는 단어는 종교적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성인의 머리 위나 주위의 그 신성함을 기리기 위해 그린 빛의 원이 바로 후광이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수많은 그림은 후광이 돋보이는 인물들을 묘사한다. 이러한 그림을 보는 사람 대다수는 인물에 대해 호의적인 평을 한다. 오늘날 후광이란 어떤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배경을 말한다. 심리학에서 후광 효과는 사람이나 사물을 평가할 때 일부를 보고 전부를 평가하는 인간의 편향된 심리를 의미한다. 안경 쓴 사람은 공부를 잘할 것 같다거나 포장지가 고급스러우면 내용물도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예다. 기업들이 비싼 돈을 들여 평판 좋은 스타를 광고 모델로 쓰는 이유도 후광 효과 때문이다. 후광 효과를 처음 주창한 이는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이다. 그는 1920년에 발표한 논문 심리학적 등급의 끊임없는 오류에서 이 용어를 처음 만들었다. 손다이크는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부하 병사들의 다양한 자질을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그는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들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지휘관은 체격 좋고 잘생긴 병사는 평가 항목인 충성심, 신뢰성, 용맹성, 리더십이 모두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은 병사는 역량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회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유능한 사람은 평소의 인간관계나 소통에서 능력이 드러난다. 준수한 얼굴에 멋있게 차려입었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다. 첫인상이 좋다고 무작정 채용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인데 20세기 초 서양에도 이런 편견이 존재했다니 씁쓸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보자. 인간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바로 첫인상이다. 처음 만날 때의 느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실제로 첫 만남에서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고약한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미 결정된 인상은 나중에 그가 착한 행동을 보여줬을 때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후광 효과와 상반된 개념인 뿔 효과온 이펙트다. 하나의 단점이 보이면 그 대상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토끼비 뿔처럼 못난 것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다. 장교들은 못생긴 병사들이 매사에 실수가 잦다며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손다이크는 이를 악마 효과대벌 이펙트라고 불렀다. 외모 때문에 직무에서 억울한 평가를 받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뿔 효과나 악마 효과는 인간관계를 넘어 삶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편견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 사람의 한 가지 긍정적인 자질만 보고 그 사람의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한 가지 부정적인 속성으로 그 사람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좋지 않다. 물론 후광 효과가 꼭 나쁜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마케팅에서는 후광 효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스타를 기용하면 왠지 해당 제품도 최고일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마이클 조던을 광고 모델로 섭외해 폭발적인 제품 판매와 주가 상승을 얻은 나이키는 후광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과의 계약을 통해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당시만 해도 업계 꼴찌였던 나이키가 아디다스와 컨버스 등 쟁쟁한 경쟁사를 제치고 조던과의 계약을 따낸 배경엔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자체를 신발에 담아낸 과감한 디자인과 그의 어머니의 통찰력이 있었다. 조던은 대학 시절 컨버스를 즐겨 신었고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디다스였다. 그러니 그를 광고 모델로 쓰기 위해 나이키가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쳤는지 상상이 간다. 어머니의 설득으로 조던은 미국 프로농구 NBA에 갓 데뷔한 1984년 나이키 신제품에 자신의 이름을 허락한 대가로 제품 수입의 5%를 받기로 계약했다. 이 덕에 그는 지금도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다. 스포츠 선수가 제품 수익의 일부를 받는 계약을 맺은 건 마이클 조던이 최초였다.
조던이란 선수의 후광으로 나이키도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기에 이 이야기는 에어란 작품으로 영화화되었다. 경영자의 후광 효과와 올바른 투자. 기업 경영에서의 후광 효과 연구로 유명한 이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필 로젠츠 바이크 교수다. 투자자에게 기업의 매출과 이익 지표는 매우 중요하다. 로젠츠 바이크는 내부적으로 변한 게 없더라도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치솟으면 사람들은 뛰어난 전략과 비전 있는 리더, 유능한 직원, 탁월한 문화를 갖춘 기업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 후광 효과의 대표격인 경영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리아야 코카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포드 자동차에 입사해 판매와 홍보 분야에서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다. 그가 주도한 머스탱과 에스코트, 링컨 컨티넨탈 마크3 같은 차는 포드의 명차로 불렸다. 머큐리 브랜드의 부활도 아이아코카 회장이 일궈낸 성과였다. 그랬던 그가 포드 2세와 갈등을 빚자 1978년 크라이슬러로 이직한다. 사람들은 전설적인 경영자인 아이아코카가 크라이슬러의 매출 지표를 월등히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35억 달러의 누적 적자를 떠안고 파산 위기에 직면한 크라이슬러 사장직을 맡았다. 그리고 크라이슬러 그룹을 재건하기 위해 전면적인 쇄신에 나섰다. 35명에 달하는 부사장급 임원 중 33명을 퇴출시키고 포드 출신 인사를 포함해 새로운 임원진을 꾸렸다. 연봉 1달러만 받겠다는 초특급 강수를 두고 1980년 한 해 동안 1만 5천여 명 이상의 정규직을 해고하며 초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공격적인 계열사 정리와 인원 감축, 정부 보증 대출 확보로 그는 1983년 크라이슬러를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다. 그가 보인 후광 효과는 24억 달러 이상의 기록적인 이익을 남겼을 때까지는 척중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후 크라이슬러의 실적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비판이 시작되었고 결국 그는 불명예 퇴진했다. 초기 아이아코카의 후광 효과에 지나치게 의지한 것은 올바른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실을 다지고 고객으로부터 장기간 신뢰를 확보하는 것뿐이다. 현대 경제학의 대가 케인즈는 시장 심리나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행동을 투기로 봤다. 시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역시 거시경제 지식을 기초로 투자 시점을 정하고 경기 순환을 예측해 외환과 주식에 투자했는데 결과는 2번의 파산이었다. 이스라엘인 경험 뒤에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에 그는 주식에서 큰 성공을 거둔 몇 안 되는 경제학자이다. 그는 주식을 고르는 것은 미인 대회와 같아서 여러분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등에 업고 제약 바이오 섹터가 테마주를 형성했을 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주목받은 신풍제약의 주가는 한 해에만 17배 올랐지만 온갖 구설에 휘말리자 바로 곤두박질 쳤다. 지금도 단지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유명인 누가 추천했다더라, 정치인 누구 테마주라더라는 말만 듣고 덥석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 주변에는 아예 기업 내부 사정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주식시장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말만 믿고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다. 어디 주식시장뿐인가? 바야흐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시대다. SNS에서 유명세를 얻은 인플루언서가 책을 내면 후광 효과로 인해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각종 풋클럽 운영자나 파워블로거가 책을 추천하면 충성도 높은 팔로워 덕분에 추천한 책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게 된다. 풋클럽을 운영하는 오프라 윈프리를 비롯하여 톡서강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SNS에 책 관련 포스팅을 한다. 그들의 후광 효과를 입고 소개된 책들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이미지 메이킹, 기대와 편견 사이에서 유명인의 삶은 대중의 시선을 마주해야 하는 고달픔이 있다. 정치인, 스포츠맨, 연예인은 각자가 스스로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 전략을 세운다. 그들은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콘셉트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다. 헤어스타일, 화장, 옷도 이미지를 만드는 요소이다.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하면 후광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 실건 조건 간의 첫인상에 편견을 가지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게 현실이다. 또한 많은 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진 기대 심리와 편견이라는 감정을 이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는
첫인상과 끝마무리가 중요하다. 우선 첫인상과 관련된 초두 효과 프라이머시 이펙트를 생각해보자. 정보 목록이 제공되면 사람들은 목록의 시작 부분에 있는 항목부터 기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첫 문장부터 인상적이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높아진다. 초두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뇌는 보고 듣는 정보를 본능적으로 일관성 있게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입력된 정보가 긍정적이면 나중에 입력된 정보도 일관성 있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처음에 입력된 정보가 부정적이면 나중에 입력된 정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처음에 들은 정보와 나중에 들은 정보가 반대되면 뇌는 나중에 들은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이 높다. 초두 효과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시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A와 B 두 사람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나눠주었다. A 똑똑하다, 근면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스럽다, 질투심이 많다. B 질투심이 많다, 고집스럽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근면하다, 똑똑하다. 그런 다음 실험 참가자들에게 A와 B에 대한 느낌을 물어본 결과 사람들은 A에게는 대부분 호감을 느낀 반면 B에 대해서는 비호감을 나타냈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A와 B의 성격 묘사는 똑같은 단어를 순서만 바꾼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호감도는 달라졌다. A에게는 똑똑하다, 근면하다라는 긍정적인 말이 초두 효과를 일으켰고, B에게는 질투심이 많다, 고집스럽다라는 부정적인 말이 초두 효과를 일으킨 것이다. 실험 결과를 보면 실제로도 첫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서열 위치 효과 시리얼 포지션 이펙트를 나타낸다. 이는 사람들이 서열 안의 처음과 마지막 항목은 잘 기억하고 중간 항목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 용어는 기억과 망각에 대한 실험 연구를 개척한 독일의 심리학자인 독일의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직접 연구를 수행하면서 만들어낸 용어다. 임의 순서의 항목 목록을 회상하라고 요청받을 때 사람들은 처음과 마지막 것을 가장 선명히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헤르만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 포게팅 커브는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잊는지에 대한 그래프이다. 다만 에빙하우스는 이것을 망각 곡선이 아니라 유지 곡선 리텐션 커브이라고 불렀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에서 많은 것이 사라진다. 암기를 한 후 20분이 지나면 58%의 학습 내용이, 하루가 지나면 단지 33%의 학습 내용이 머릿속에 남는다. 한 달 이상 남아있는 학습 내용은 단지 21%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도 누군가가 나의 작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두 효과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초두 효과와 함께 뒷마무리나 가장 최근의 정보와 관련된 최신 효과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최신 효과는 가장 최근인 마지막에 들어온 정보가 더 큰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다. 이는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라나가 제기한 이론으로 초두 효과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최신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의 단기 기억 때문이다. 아무래도 마지막에 들어온 정보가 그 전에 들어온 정보보다는 기억하기가 더 쉽다.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처음은 강렬한 인상을 남겨 기억하기 쉽고 마지막은 기억하기 쉬워서 기억에 남는다. 학교나 회사에서 발표 등을 할 때도 처음이나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 그러나 첫인상이 평범했거나 초기 정보의 가치가 낮을 경우는 기억이 희미해져 초두 효과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최신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초두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었다 하더라도 최신 정보가 초기 정보와 매우 차이가 난다면 최신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 인상의 형성도 마찬가지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얻은 가장 새로운 인상을 받아들인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 형성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덮어버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한다. 객관화를 방해하는 인지 오류 3총사.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3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스캔이 완료된다고 한다. 우리의 뇌는 처음에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맥락을 형성하고 그 맥락을 바탕으로 대상을 해석하는 경향이 짙다. 뇌는 너무 바빠서 한 가지 대상에 오랫동안 매달릴 시간이 없다. 따라서 뇌는 첫인상을 기초로 뇌의 전두 대상 피질의 이미지를 만들어 저장하고 이후에 들어오는 정보는 얼추 짜맞춘다. 게다가 우리의 주의 집중에는 한계가 있다. 쇼핑을 할 때면 90에서 20% 세일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우리의 뇌는 왼쪽에 있는 90%에 꽂힌다. 보통 글을 읽을 때 왼쪽부터 읽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을 왼쪽에 써놓는 것이다. 일본산 소니 가전제품이 세상을 휩쓸던 시절에 삼성이나
LG의 가전제품은 별 볼 일 없었다. 지금은 가전하면 국산 제품이 전 세계를 휩쓴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삼성이나 LG 가전제품의 이미지가 좋다. 최신 효과에 따른 결과다. 많은 이들은 최신의 스토리와 이미지에 매료되고 과거를 묻지 않는다.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다. 사람은 처음에 주관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객관화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심리학자들은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를 구별하는 전제 조건을 제기했다. 낯선 사람과 만날 때는 초두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익숙한 사람과 만날 때는 최신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중시하는 것은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 친구와 헤어진 후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작별 인사를 하기 직전의 모습이다. 서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두 사람이 친구가 될 때는 첫인상이 중요하나 두 친구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최신 효과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좋은 인상으로 만나 서로 신뢰했어도 아주 사소한 일로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한다. 헤어지기 전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 분노한 표정과 냉랭한 눈빛이었다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돌이켜보면 그들의 관계에는 따뜻한 순간이 더 많았을 것이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은 익숙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초두 효과, 최신 효과, 후광 효과 모두 진실을 가릴 수 있다.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잘못된 판단에 의한 심리적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람을 사귈 때는 상대의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단편적인 인상으로 섣불리 평가하지 않도록 항상 인지, 오류 삼총사를 염두에 두자. 감정 자본주의는 인지 오류를 빈번히 왜곡하기에 정신적 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으로 감정 경제학 제7강 신뢰감이 만드는 후광 효과의 진실이었습니다.